정책권으로 전북의 지역구는 줄지만 비례대표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내 최대 의석인 평화당은 물론 군소정당 정의당도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센터 후보지인 장수군에 대한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장수 군민들은 열정적으로 실사단을 맞으며 유치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음주 관광버스가 경찰차와 한밤중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소주를 2병이나 마신 기사는 3km를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추인해 제도 개선 논의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역구 감소가 최대 쟁점이지만 그 대신 비례대표가 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 정치 영향력으로 연결시킬지도 관심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을 적용하면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지금보다 28석이 줄어든 225석이 됩니다. 수도권의 의석 감소율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데 호남은 25%, 전라북도는 30%로 지금의 10석이 7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라는 선거제 개혁에 지역구 감축은 피할 수 없다지만 형평성과 지역 대표성 훼손 논란이 제기됐고 그간 합의를 어렵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인구 수만을 따지다 보니 나온 결과로 정치권에서는 행정 권역과 국회 의석수 증원 등을 감안해 내년 총선 전까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은 최소화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현재 지역구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또 민주평화당의 입장입니다. 지역구 감축이 이대로 확정된다 해도 비례대표 배분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75석을 정당 투표율에 따라 50%를 권역별로 먼저 배분하는 방식인데 전북이 포함된 호남 제주 권역에는 9석 정도가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도내 몫이 3석 안팎으로 전북 정치권의 외연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라북도의 의석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국회가 오히려 그러한 대변자가 되는 어떤 그런 변화, 이런 차원에서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연동형이 전라북도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다. 선거제 개혁 합의안이 각 당 추인을 거쳐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기반을 마련하면서 유분리를 따져야 하는 도내 정치권도 한층 바빠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국가대표 축구센터 후보에 오른 장수를 축구협회 선정위원들이 찾았습니다. 청정 환경과 접근성에서 최고인 장수군이 파주센터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대표 축구센터로 낙점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훈련장 후보로 올라있는 장수 승마장 일대 축구협회 선정위원들이 찾았습니다. 국가대표 훈련장이라는 홍보 효과에 팬과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점, 그리고 연간 1,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까지 잡을 수 있는 만큼 장수 군민의 유치 의지는 높았습니다. 군민들은 뜨거운 환영 행사를 펼쳤고 군청 측은 헬기까지 동원해 설명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 군민들의 열렬한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대한 의지와 뜨거운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정위원들은 장수군이 훈련센터를 지을 여력이 되는지 따져 물었고 신설될 훈련장을 지속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선수들이 여기서 운동하고 생활하고 활동할 때도 필요한 그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장수군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장점은 다른 곳보다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훈련장 예정 부지 대부분이 임야나 초지여서 형질 변경이 쉽고 공사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해발 500m 산간 지역에 위치해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고 전국 각지에서 3시간이면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좋습니다. 영국의 축구 본부인 세인트 조지 파크처럼 대한민국도 그런 축구 종합센터가 필요합니다. 그 꿈을 장수군에서 이루고자 합니다. 축구협회가 땅값이 비싼 수도권보다 지방을 선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박항서 감독 때문에 우리와 더욱 돈독해진 나라, 바로 베트남인데요. 주한 베트남 대사가 오늘 전북에 왔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업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문화 교류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박항서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 한국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은데 경제 성장률이 7%에 이를 정도로 성장세에 있어 아시아의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이후 주요 수출국이자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라북도 수출 대상국으로도 비중이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가 베트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응웬부뚜 주한 베트남 대사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농업기술, 특히 농생명 분야에서 기반이 탄탄한 전라북도와 베트남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Tôi rất vui hôm nay được tới thăm tỉnh. Sản phẩm trong lĩnh vực nông nghiệp của cả Việt Nam và của cả Hàn Quốc đều được tăng cường. Ngoài ra tôi cũng rất mong muốn là 선진 농업의 핵심인 스마트팜에 높은 관심을 보인 뚜 대사는 전북의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교류를 적극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기업들의 수출과 베트남 관광객 유치에 힘을 실어줄 것을 희망하는 한편 현지 지원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노이에 최초로 전라북도 통상사무소가 설립됩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전라북도와 베트남 간의 교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당 서열 2위인 중앙서기국 상임서기도 연내 전북 방문을 추진하고 있어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내 최초로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수행하는 새만금 주행 시험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오후 군산 5급 새만금 상용차 주행 시험장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530억 원이 투입돼 43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주행 시험장에는 연비를 평가하는 고속주회로와 빗길, 눈길 등의 주행 안전을 점검하는 저마찰 시험로 등 8개의 시험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준공식에서 송하진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용차 산업만큼은 전북의 주력 산업이자 우리가 최고의 강점을 갖추고 있는 분야입니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이라는 좋은 플랫폼이 마련된 만큼 전북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자동차 산업 선도를 위해 여러분께서도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차와 관광버스 사이에 한밤중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을 벌인 버스 기사는 소주 2병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밤 익산시의 한 골목. 주차된 관광버스 내부에서 레이저 조명이 번쩍거립니다. 경찰이 다가서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합니다.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45인승 관광버스는 주변 도로를 이리저리 누비며 달립니다. 한밤중 추격전은 3km 정도 계속됐습니다. 버스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한 대를 들이받은 뒤 300m가량을 더 달아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한 60km 정도는 제 딸내미가 늦은 시간에 여기를 학원을 다녔다 걸어가는 도로인데 여기서 그렇게 했다는 게 겁이 많이 났어요. 버스 기사 37살 박모 씨는 지인과 함께 버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시다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주 2병을 마신 그런 혈색이 있었고 경찰관의 진술에 대답을 하지 않는. 박 씨는 검거 당시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불응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정읍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신태인읍의 한 도로에서 조현병 환자인 63살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은 뒤 A씨를 체포해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십 년간 조현병을 앓아왔으며 체포 당시엔 접이식 나이프 등 흉기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별다른 저항은 없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채용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진안군 의료원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도록 한 혐의로 이군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군수와 진안군 공무원 3명은 지난 2014년 군 의료원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과 관련 공무원 등에게 이군수의 조카 등 특정인들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군산 소룡동 OCI 공장에서 탱크 청소 작업을 마치고 건물 외부로 나온 직원 47살 A씨가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았는지 여부와 작업 중 유독가스 중독 여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학교 내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환자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집중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새학기 이후 지금까지 독감 환자가 8,000명가량 발생해 지난해에 비해 12배 이상 늘었고 환자의 70%가량은 초등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내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24학급 규모의 혁신 2중학교가 추가 신설됩니다. 혁신도시에는 2022년까지 91개 학급의 중학교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2개교 60학급에 이어 교육 수요를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 탐마루 수박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탐마루 수박은 이번 주부터 용안면 일원에서 본격 출하되고 있으며 당도 11브릭스 이상의 상품만 엄선돼 대형마트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미래숲 조성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나무를 기부받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8년까지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무 기증 운동을 실시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도내에 설치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설치된 이동지원센터가 광역으로 통합되면서 이동 편의시설을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 근로제와 노동법 개정안 등 여당이 노동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125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노동법 하에서도 전북 지역에서 KT 협력업체 등이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재벌과의 흥정 도구로 쓰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전북대 교수들의 총장 선거 개입 사건이 이르면 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북대 정모 교수 등 2명이 지난해 10월 경찰청 수사국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새만금 주변 어민들의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주변 어민들은 새만금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우선 할당과 바람에 날리는 갯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가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5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해 올해 113억 원을 들여 만여 대를 우선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10년 안에 도내 노후 경유차 13만여 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며 국가 예산 투입을 확대하고 운행 제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공약 실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을 평가한 결과 전라북도는 연차별 추진 계획 등 5개 분야 총점 90점을 넘어 최우수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청 지방공무원 선발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청 지방공무원 경쟁률은 213명 선발에 2,400여 명이 응시해 11.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22.4대 1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로 교육청은 선발 인원이 늘었고 다른 지역 교육청과 같은 날 시험을 치르면서 경쟁도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안의 대표적인 축제인 마실축제 홍보를 위한 야간 경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